네, 오늘 나온 뉴스를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토크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오늘도 역시 아주 크게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참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런 모습은 이게 진짜 전례가 없죠. 처음 봤거든요. 네. 사실 상상이 잘 안 되죠. 지금은 이제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 다 같이 박수치고 비전을 공유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할 때거든요. 네. 근데 마치 어떤 그 조직 폭력배들 그 관할권 싸움하듯이 그 뭐 이게 뭐 이전 집무실 이전이 누구 권한이냐 뭐 이런 어떤 문제들로 이렇게 전면전이 벌어지다시피 하는 것들 보면은 벌써부터 좀 국민들 피로감이 아주 커질 것 같아요.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기 전에 이거 참 이게 국민들 보기에 참 딱한 노릇인데 말이죠. 근데 뭐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 뭐 이 논란 이전에 이제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또 한 차례 또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 용산 이전에 관련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은 역시 안보 공백 이게 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안보 공백은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하고 대통령실 이전입니다. 국방부가 합참으로 이전하고 합참은 1, 2년 후에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함 또 공백이 발생하는 이런 우려로 안보 공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재 이 시점에서 국군 통수권자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 기능으로 갖고 있는 위기관리센터 또 경호처를 집권하고 있는 이 와중에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제자리를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 국군 통수 체계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리를 안 지킨다는 거는 국방부 장관 자리를 옮기는 것이죠. 위치를 바뀌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제가 없이 이렇게 어떤 함부로 자기 위치를 변경할 수가 없고 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대통령의 어떤 사전 승인을 받아야 이후에 그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하늘에 태양이 두 개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당선자 측 의견도 수용해야 되고 또 현직 대통령 그 지시도 받아야 되고 근데 둘이 의견이 달라요. 이렇게 되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군사력을 통제하는 책임자인데 이랬을 때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든가 아니면 어떤 예기치 않은 어떤 안보 불안이 조성이 됐을 때 과연 온전히 이 국군 통수 체계가 안정되게 작동하겠느냐. 또 위기관리센터를 지금 이 시점에 옮긴다고 하면은 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대단한 상황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대통령의 국가 위기관리 이런 면에서 또 빈틈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저는 안보 공백은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국군을 통수하고 또 어떤 정부의 안보 자산을 가지고 어떤 주변국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안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빈틈이 있냐 공백이 있냐 이런 문제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하고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사실 미국에서 이 취임식 끝나고 나면은 현직 대통령한테 핵 가방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취임식 하기 전까지 위기관리 책임자는 여전히 전직 대통령이다. 이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딱 취임식이 끝나고 핵가방을 전달받는 건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이 국군의 총사령관이다. 당신이 핵전쟁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이걸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일체 혼란 없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우리가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고 하는 이 국가 최고 지도자의 책임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면은 외교 안보를 원활하게 인수인계할까 이런 데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없고 집무실 문제로 이게 충돌해서 국방부 장관이 누구 지시를 받아야 될지 모른다. 만일에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이런 건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의 지속성, 연속성 이게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이렇게 경호처, 위기관리센터, 국방부가 흔들린다. 이렇게 되면 이 자체가 안보 공백이죠. 글쎄요. 이제 그 윤 당선인 측에서는 뭐 군통수권에 대해서 그걸 도전한 것은 분명히 아닐 거고요.
뭐 협조를 얻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글쎄 이제 꼭 반드시 이게 안보 공백에 해당하느냐 이것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좀 너무 지나친 정쟁으로 삼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오늘 뭐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예비역 장성 64명이 입장문을 냈는데 네.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인 불편은 있지만은 안보 공백은 없다. 뭐 모두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을 다 하는 것이지 이 안보와 관련돼서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장교들이 뭐 의자 들고 책상 들고 나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 성명도 그렇고 사실 뭐 집무실을 이전하든 말든 국방부가 이사를 하든 말든 합참의 대비 태세는 유지가 됩니다. 네. 전방에 군인들이 뭐 와서 이삿짐 나르는 거 아니에요. 휴전선은 이상 없이 지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안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안보의 의사결정 체계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국군장병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통수체계가 보호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의 어떤 지금 권력전환기에 나타나는 혼란과 부작용이 없을까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네. 안보 공백을 보셔야지. 지금 모든 논의가 뭡니까? 국방부 이사할 때 전산망 옮기면 몇 개월 드느냐, 또 합참의 시스템 구축하면 얼마가 되느냐, 그때 기술적으로 공백이 있냐 없냐. 그거는요. 시간과 돈을 들이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 이걸 갖고 논쟁을 하죠? 우리는 지금 권력 교체기에 지금의 안보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그다음에 누구의 지시를 받는가? 그러면 공무원과 국군 장병들이 지금의 통수권자가 누군지 헷갈리면은 그때부터 앞으로 50일간 무정부 상태가 초래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그 대통령과 당선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아무 부작용 없게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야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점점 더 악화돼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혼란에 빠지고 있는데 이게 안보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아니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총든 군인이 와서 총 내려놓고 이삿짐 날르라는 이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발생 안 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이 국가 안보에 대한 이해가 네. 조금 제대로 정립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예비역 장성들께서 이 정부는 뭐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 또 인수위 측에서도 아주 과격한 발언이 역겹다는 발언까지 네. 나왔는데 저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많이 비판합니다. 네.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집무실 이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안보 정책은 앞으로 차기 정부가 제대로 잘 정책을 수립해서 가면 되는 것이지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집무실 문제에 이 정부의 안보 정책을 끌어들여서 안보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러면 아직까지 50일간 임기가 남아있는 대통령의 안보 책임자인데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이게 어떤 면으로는 국군 통수권에 대한 도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너무 급하게 결정해서 무리하게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원만한 서로 협의와 협조 하에서 시간을 갖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예. 예, 이렇게 안보 문제가 이제는 정쟁의 어떤 한복판으로 또다시 들어오는 이 자체가 어떤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 능력의 어떤 손실인 것이죠. 예. 뭐 성급하다. 시간을 갖고 차분히 준비를 해도 늦지 않고 또 네. 그게 바른 길이다라는 지적들은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윤 당선인은 직무 첫날을 용산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네. 너무 또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하는 뭐 지적들도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네. 이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 여론조사가 오늘 또 나왔는데 반대가 53.7%, 찬성이 44.6%예요. 네. 자, 조금 근소하게 반대가 더 많고 찬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예. 자, 이 반대 찬성 의견도 좀 약간 분분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감도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이게 점점 더 그 안보 논쟁을 한가운데 두고 진영을 동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니까 어느새 대선의 연장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어떤 수치로 이게 앞으로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부처가 정부 각 부처가
여기에 앞으로 드는 예산과 시간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당선자 측과 현 대통령 측에서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공감대를 마련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이런 식의 어떤 협력의 정치를 해주신다면 사실은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통합정부를 외쳤던 현 정부의 출범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앞으로 대선 이후에 국민들을 우리가 책임 있게 모실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정부의 탄생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데 지금 이 문제를 대선의 연장선으로 끌고 가서 한쪽은 대선 불복이라 그러고 한쪽은 국군 통수권에 관한 사항이라 그러고 이거 뭡니까? 이제는 윤석열 당선자의 상대가 이재명 후보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쪼개기 여론조사가 될 수밖에 없고 진영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색깔 논쟁, 안보 논쟁이 들어. 그래서 이것은 집권 초에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 아주 나쁜 선례다. 이거는 네. 이후 국정에서도 짐이 되지 않을까 네. 걱정이 되네요. 네. 오늘도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IMF 국장을 지명을 했는데요. 자,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 당선인 측은 협의한 적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또 다른 또 갈등이 시작되는 거네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장제원 의원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한은 총재를 임명하겠다. 이거를 청와대는 협의했다고 하는 것이고 장제원 의원 측은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네, 네. 찬성 못한다 그랬다. 동의 못한다 그랬다. 네. 그러니까 협의가 아니다. 그것은 통보다. 이렇게 네. 보는 거거든요. 예.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철희 수석하고 장제원 의원이 만났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만났군요. 이철희 수석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발표 훨씬 전이죠. 네. 이창용 씨 어때요라고 물어봤는데 장제원 의원이 좋은 분이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발표 10분 전에 전화로 이제 이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동의 못할 인사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협의라는 게 결국은 이창용 씨 어때요가 협의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조금 협의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상 결정을 해놓고 알려준 거거든요. 이건 협의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인사를 현 정부가 하면 왜 안 되는지 지금 한국은행이라는 거는 국가의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예요.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고 또 미국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에다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가격 폭등, 식량 위기까지 예견되고 지금 가계 부채가 사상 최대를 매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의 리더십을 조속히 확립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 이익상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제 이런 점들을 제대로 당선자 측에 청와대가 전달을 했는가.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인사를 하려는 방향과 내용,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했는가. 이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마냥 현 대통령의 인사권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인수위 측의 발언도 조금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의견 개진하고 우리도 조언을 하겠다. 이래서 조금 더 현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해 주면서 조금 더 어떤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는데 중단해라. 임명하지 마라. 그리고 누굴 사면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물러가는 대통령한테는 예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피차간에 제가 보니까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네요. 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언제 만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에는 만나지 않겠느냐 했는데 좀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하는 얘기는 당장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주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이라든가 이철희 정무수석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어떤 실무 라인에서 문제였다면은 이제는 그 당선자와 문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었단 말입니다. 그 윤석열 당선자께서 구걸하지 않겠다. 이거는 뭐 만나는데 연연하지 않겠다는 공식 표명이거든요. 이거는 어제 있었던 그 청와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해서 경로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반응이고요. 네. 또 어제 NSC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경로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까 대선의 연장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로하면서 만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불신의 강은 계속 깊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자가 직접 참전을 하는 양상 이렇게 네. 됐을 때 이 지금의 신구 권력 갈등은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지금 심각한 불신에 늪으로 가고 있고 이러다가는 앞으로 통합정부란 말 못합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가장 예. 큰 문제라는 예. 것이죠. 어쨌든 조만간 만나기는 만나야 될 텐데 말이죠. 시위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한쪽이 먼저 대승적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심을 다해서 돕겠다. 인계를 할 수 있도록 더 일단 문을 열어주는 네. 이런 어떤 아량을 보여야 되고 윤 당선자는 더 이상 현 정부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듯한 이런 어떤 행동을 일체 중지를 시키고 본인이 직접 그 전화를 한다든가 예. 이렇게 해서 그 만남을 청하는 이런 방식은 어떠냐. 또 국가 원로들이 계세요. 제가 그 국회의원 하면서 제일 우리나라의 현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만한 걸 발견했어요. 초당적으로 정말 여야 출신 국회의장들이 모여서 예. 가끔 그 국정을 논의하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지혜롭고 아주 초당적인 조언들이 많이 나오고 그 여야에 대해 각기 쓴소리도 잘하시는 이런 모임들이 대부분 알려져 있지가 않은데 저는 대한민국에도 현자 그룹이 있다. 그런 분들이 나서 가지고 어떤 입장도 내시고 방송에도 좀 나오시면 어떨까. 이런 어떤 제안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여야의 극단적인 어떤 대결 외에 중간에 제도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수단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저는 국회 원로들, 국회의장단 모임이 어떠냐. 또 국회를 운영해 보면서 이분들이 정파적인 어떤 그 관점을 초월해 있더라고요. 그게 국회의장들 모임입니다. 이런 어떤 그 수단을 활용해 보셔라. 예, 또 종교계 인사, 존경받는 어떤 인물들 이런 분들과의 대화의 자리를 가지셔라. 예, 그렇게 함으로써 돌파구를 열 수 있다. 그렇게 네. 봅니다. 경륜 있는 정치 원로들이 이제 중재하고 좀 두 사람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촉매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이 신구 갈등이 계속 격화되면 예. 나서실 거라고 봐요. 예, 그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국가의 화합과 단결, 통합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셔라. 이런 어떤 고언이 나오지. 어떻게 된 게 대한민국에는 어른도 없고 뭔가 국가에 존경받는 분들도 없고 이래서 이게 콩가루 국가가 돼선 되겠습니까? 예. 이제 그분들이 나셔서 중재하시라. 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에 퇴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간단히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병원에서 한번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사저가 있는 대구 달성군에 가서 메시지를 내는 방식이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본인이 정치에 영향을 끼치려는 메시지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 그 대신 사명과 치료 과정에서의 어떤 심심한 사의,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덕담 이런 네.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구 정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